알아두면 쓸모있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 예방법.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이며,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이 얼마나 발생하였을까요?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에서 모기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모기를 통한 감염병은 일본뇌염,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염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감염되는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3명이 발생됐고, 해외여행 중 감염되는 댕기열은 22년, 23년에 각각 32명, 53명, 치쿤구니아열은 4명, 7명,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1명, 2명이 국내로 입국하여 진단되었습니다.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의 감염 경로와 맥의 모기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의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맥의 모기가 감염된 환자를 흡혈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감염된 맥의 모기가 새로운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몸속에 전달하여 감염시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민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인 일본뇌염,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및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맥의 모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는 작은 빨간집 모기이며,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및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는 이집트 순모기 또는 흰줄 순모기입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와 흰줄 순모기는 국내에서 서식하지만, 이집트 순모기는 아직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등 국외에서 사는 주된 맥의 모기이며, 이들 국가의 여행 시 모기에 물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의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인 유충은 주로 논, 웅덩이, 늪지, 배수로 등에서 서식하며, 이집트 순모기 및 흰줄 순모기의 유충은 주로 양동이, 그릇, 화분, 꽃병 등 인공 용기에 고여있는 물 안에서 서식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인 일본뇌염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나가며, 감염된 사람의 1% 미만이 임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맥의 모기에 물려 감염된 날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뇌염의 잠복기는 5에서 15일입니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발열,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며칠이 지나면 방향감각 상실,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 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 경우 일부 증상은 나아지지만, 뇌염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는 약 4명 중 1명이 사망하며, 뇌염이 생기고 살아남은 환자의 30에서 50%는 통증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적 증상 및 무기력감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해외여행 중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댕기열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4명 중 1명은 3에서 14일 잠복기 후에 증상을 나타내며, 증상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혈압이 급속히 낮아지는 쇼크 또는 호흡이 힘들어지는 상태이거나, 심한 출혈 상태인 경우이거나, 심한 장기 기능이 떨어진 장기 부전 상태인 경우는 중증 댕기 감염증 증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치명률이 20%로 높습니다. 치료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수록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중증 댕기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댕기열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후 메스꺼움, 구토, 피부 발진 및 두통, 근육통 등의 통증이 해당됩니다. 댕기열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2에서 7일 동안 지속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상태가 호전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여행 중 감염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인 치쿤구니아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쿤구니아의 가장 흔한 특징적 증상은 발열과 관절통이며 두통, 근육통, 관절이 붓거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3에서 7일 잠복기 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성인 경우 다발성 관절통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 중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에서 14일 잠복기 후에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발열, 발진, 두통, 관절통, 결막염, 즉 염증으로 충혈된 눈, 근육통 등이 며칠에서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신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소두증이라는 선천적 기형과 그 외 뇌신경 장애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의 예방법은 백신 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신은 일본 뇌염 백신만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및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은 국내에 없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일본 뇌염 백신 접종 시 권장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의 경우 일본 뇌염 예방접종 필요성이 낮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논이나 돼지 축사 주변과 같은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 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등과 같은 일본 뇌염 고위험군의 경우 일본 뇌염에 대한 면역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 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3회 접종을 하고 생백신의 경우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으로 1회 접종을 하면 됩니다. 일본 뇌염,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두 백신 이외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기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기에 물리지 않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기가 흡혈할 수 있는 부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바르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밝은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4에서 10월에는 개인 보호 장비 없이 풀숲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하며 모기의 주 흡혈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모기가 침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모기의 존재가 확인된 장소에 에어로졸 제제, 모기향, 전자매트 제제, 액체 전자 모기향 등의 실내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 내에서는 모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문을 닫아두거나 방충망 및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맥의 모기의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의 고인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댕기열, 치쿤구니아 및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신 중 산모에서 태아로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되거나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6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합니다. 모유 수요의 이점이 모유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위험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도 모유 수유를 계속 권장합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파트너 간의 성관계를 통해 서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후에는 6개월간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이러스성 모기맥의 감염병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일본 뇌염, 댕기열, 치쿤구니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특화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을 해소하는 대증요법이 주를 이루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넉넉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 열을 조절하고 통증을 줄이려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세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을 복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충분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고열, 출혈, 저혈압, 의식 저하, 경련 등의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즉각적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꼭 지켜주세요.